첫 번째 사건은 이집트에서 벌어진 일인데 연예인이 주인공이에요. 네, 장소는 또 그 이집트의 비행기 안에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라고 합니다. 모하메드 라마단 씨가 자신의 SNS에 한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라마단 씨가 음악 축제를 가려고 비행기를 탔거든요. 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찍은 영상이 굉장히 SNS를 타고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지금 영상 보니까 저기가 조종석 아닌가요? 조종석이죠. 딱 봐도 예. 아시겠잖아요. 콕핏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비행기 앞부분에 있는 거고 창이 있고 저 각종 장치들이 있는 건데 저기는 사실 파일럿만 앉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저 자리는 아마 부기장석에 지금 오른쪽에 앉은 거죠. 기장이 왼쪽이니까. 자, 이 남성, 이 조종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비행기를 조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앉아만 있던 게 아닌가 봐요. 앉아만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조종석에 앉더니 조종간에 손도 올렸고요. 아까 저 영상에서 보듯이 그 밖에 카메라 밖에 있는 누군가가 신에게 맹세하건대 이 라마단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다. 신에게 맹세한다는 건 진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비행기를 운전을 했던 거죠. 자, 이게 조종석에 앉는 것도 모자라 조종관에 손까지 댔다 이건데 이거 뭐 어느 나라 어느 항공기를 막론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위법하죠. 왜냐하면 예. 조종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 이런 조종간을 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엄격히 통제되는 곳에 불법으로 출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11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일반 승객들이 조종사가 허락하면 입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 예.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나라에 따라서는 이 조종석 출입구를 아예 방탄문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비밀번호로 잠금 장치까지 했을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구역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항공기 내 뭐 납치 사건 등 이런 일이 이따금씩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건데 사실 뭐 이벤트 형식으로 이륙하기 전에 그러니까 멈춰 있는 상태에서만 들어가게 해주는 경우만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뭐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저는 저걸 본 게 이제 박물관에 가서 저 콕핏을. 박물관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저기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렇죠. 없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건데 조종관을 날아가고 있는데 만졌다는 게 아하. 아찔한데요. 이 영상 이게 공개가 되면서 아주 큰 논란이 됐겠어요. 라마단이라는 사람이 배우 겸 가수, 이집트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1억 5,800만 회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 영상이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으면서 라마단의 행동을 비난하고 보이콧하겠다. 이러한 네티즌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사실 본인은 근데 예. 이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기장하고 부기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마단의 책임이라기보다 기장의 책임이 큰 거라서 기장은 사실 평생 면허 비행기 조종을 금지당했다고 하고요. 아하. 부기장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조종 금지, 심지어 저 해당 항공사 CEO도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이 모든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을 사실은 저 라마단 씨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파급력이 큰 인물이 또 이런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파장이 더 큰데 대가가 굉장히 무겁네요. 그렇죠. 조종석에 앉아서 또 웃으며 촬영해서 더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라마단의 매니저가 라마단 때문에 해고된 기장에게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장은 귀중하고 존경하는 분이다. 최고의 전문 비행사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직업을 잃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으로 보상한다라고 해서 이게 다 보상이 되는 문제인가를 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생 비행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건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있었어요. 지난 1994년에 한 러시아 항공기 기장이 자신의 16살 아들에게 조종관을 잡게 한 거였는데 이 비행기에 딸이랑 아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들이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조종석에 들어와서 아빠 저 이거 조종해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장이 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자동 비행 장치 있잖아요. 오토 파일럿이 작동 중이니까 조종관만 심각하게 안 흔들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아들을 조종석에 앉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괜찮겠지 하면서 조종관을 맡겼는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종관에 들어간 것만으로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를 이 사고를 돌이켜볼 수 있는데 예. 저기서 조종관을 계속해서 손으로 움직이니까 자동 항법 장치가 풀린 겁니다. 아 이제부터는 손으로 작동을 시키는 거구나라고 아하. 컴퓨터가 알아먹은 거죠. 그 바람에 그걸 예. 기장하고 부기장이 또 몰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추락했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75명의 승객 전원 사망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처벌 어떻게 됩니까? 항공보안법 위반이자 출입금지 구역에 예. 허가받지 않고 들어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들어간 것 끝이 아니라 들어가서 어떤 위법 행위를 했다거나 예. 위험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뭐 죽이거나 뭐 상해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면 뭐 굉장한 중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운항 중인 항공기 조종석에 일반인이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